안녕하세요. 교육진단 국어만세 시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 방송을 그렇죠. 네. 아 이게 이 방송이 추석 명절 이후에 나옵니다. 그렇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네네. 잘 알겠습니다. 아 이번에 네. 또 혼날까봐 지금. 감사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민입니다. 저는 의문을 내던 정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부천 상동과 인천 청라의 이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목동의 갈무리학원 김정일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예. 그렇죠. 이렇게 소개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게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는 성향이 있대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렇대요. 저도. 예, 그래가지고. 예. 근데 어쨌든 뭐 다들 예,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니까 예, 안 되면 네. 혼납니다. 예. 자. 명절 잘 지내셨? 그렇죠. 사실은 명절 이제 예, 우리가 네. 전에 방송도 다 아시는데 예, 예. 계획이 보내시기 이제 바랍니다. 네, 뭐 잘 보내셨을 겁니다. 예. 예. 이번에 가족과 만나는 또 이게 기회가 많지 않은 분들도 계셔서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 같이 합심하는 거니까요. 거의 안 만나 예. 겸사겸사. 예. 예, 겸사겸사. 예. 그러니까 지금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도 차편을 이번에는 좀 정부에서도 이렇게 권고했으니까 그래도 요즘 영상 통화라든지 정말 그 전 줌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르신들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거는 줌으로 어렵지만 사촌들 같은 경우는 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지금 이 방송은 수업 전에 찍었으니까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이제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할 때 이제 영상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긴 한데 좀 사촌들 여러 명이라면 그 줌 같은 또 화상 공유를 통해서 인사하는 것도 저는 한번 계획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났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결혼식도 하객들 못 오잖아요. 온라인 결혼식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한 번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좋은데 아니 온라인 결혼식, 말 온라인 잘하셔야 술마시기. 됩니다. 그 뭡니까 이 버라이어티 쇼처럼 네. 사실은 그 되죠. 되면 예, 댓글 하고 싶으신 올려주고 거예요? 그 사람 음식은 각자 그 사람들에게 배달. 기프티콘을 쏘는 거지. 아니, 음식은 배달. 아니야 그 음식 먹어야 돼. 예, 저는 사실 그 온라인 회식을 한번 올라야지. 줌 놓고 예. 각자 이제 음식 놓고 술 먹고 이제 건배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건배사하고 예. 그래서 예. 그렇게까지 인생을 살아야 되냐 그렇죠. 그렇게까지 회식을 해야 그렇죠. 되냐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는 그렇게도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예. 그래도 명절 잘 되셨으니까 좋은 네. 방송도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 주제는 말빨이죠. 말빨 흔히 말빨이라고 하는데 네. 우리가 그걸 네. 이제 발표죠. 점점점 아마 강조될 거예요. 점점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제도 속에서 이 발표에 대한 내용, 어떤 토론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이 매우 강조되니까 또 역시 이 주제까지 우리 유 대표님께서 먼저 그래요? 때려주십시오. 예. 그 저는 이제 이해와 표현, 네. 말과 글을 듣고 읽는 이해 과정이 다음 이제 중등, 초중, 고등교육 과정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삶을 살 때는 그런 초중, 고등교육에서 획득한 이해 내용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빨이 강하면 굶어 죽지 않는다. 네, 그렇죠. 이빨은 이제 숫자이에요. 말빨과 글빨, 이빨. 이빨이 강해 살아남는다. 근데 저는 우리 글빨 이야기했고 지금 이해했습니다. 말빨 이야기인데 말빨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교양이나 센스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삶의 경륜, 경험, 지식 같은 시간적 누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말빨의 내용을 높일 수 있는 건 이건 시간에 해결돼야 공부도 좀 해야 되고 조리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근데 그것 이외에 사실 내용보다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죠. 그 이야기를 좀 드리겠는데 우선은 우리 왜 그 주변에서 말 잘하는 사람들의 집단이 어디가 제일 많이 있던가요? 어느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일 하고 난 사람들도 잘하지만 또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 말을 잘하냐면 영업하는 분들. 방송계. 예. 영업도. 영업하는 분들. 그건 이제 직업적인 거 관리인데 직업과 상관없이 국회의원? 정치하는 분들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무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요. 왜 말을 잘하냐면 그렇죠. 네. 첫째는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이
들어요.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돼요. 두 번째는 말할 기회가 많아요. 교회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 규모에 따라서 적건 많건 돌아가면서 수백 명 혹은 수십 명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적인 말하기에 기회가 많고 또 교회 내에는 크고 작은 소모임들이 많아서 공적 말하기나 사적 말하기 기회가 많아요. 또 교회라는 공간에서는 잘 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을 잘하려면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 방송을 주로 학부모님들이 들으신다면 우리 아이가 말이 좀 늦대다. 쟤는 말이 아직도 저래? 라고 하는 까닭의 상당수의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 그 아이를 어려서부터 말을 듣게 했지 들어주시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말 잘하는 건 정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무기이니까요. 아이가 말 잘하기를 원한다면 말을 많이 들어주십시오.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인데 그 듀크대 머레비언이라는 교수가 한 이야기, 머레비언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소통에서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논문에 따르면 의사소통에서 언어적 요소, 아까 말씀드렸던 말의 내용과 관련된 것이 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몇 프로 될까요?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방송을 어머님들이 들으신다면 같이 사는 남편이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몸이 아파 라고 했었을 때 또 아파? 라고 말하는 것과 또 아파? 라고 말하는 것 전달되는 기호는 동일한데 받아들인 사람의 메시지는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느 기호가 갖고 있는 의미는 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눈빛, 표정, 몸짓, 자세. 남편이 퇴근길 등 돌아서 얼굴도 안 보고 또 아파? 라고 하는 것과 가까이 와서 또 아파?는 전혀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55%예요. 그 다음 목소리나 강세, 음색, 청각적 요소. 아까 앞서 말한 것이 시각적 정보이겠죠. 시각적 정보가 58%, 청각적 요소가 38%예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요소가 미치는 영향이 무려 93%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말 잘하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물론 또래 수준에서 말 잘하는 것, 독서, 당연히 독서 필요할 것이고 말 잘하는 사람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들이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바른 자세로, 좋은 표정으로 청자나 말하기의 상황에 맞게 적당한 속도, 어조, 억양을 이용하는 것이 93%의 영향을 미친다. 이거 훨씬 더 쉽잖아요. 네. 지금 당장 네. 오늘 당장 눈빛 살아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의사소통에서의 비언어적 요소를 지금 허리 세웠잖아요 지금 긴장해가지고. 근데 또 아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근데 어느 남편이 감히 그러니까 또 아파? 저 앞에는 이제 손잡고 옷 입어 병원 가자. 이게 정답이고요. 함께 병원 가자. 이거 정답이지. 아무리 부드럽게 또 아파? 이렇게 해도 또라는 말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냥? 아까 전에 온라인 결혼식 얘기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방송 들으시면 이거 굉장히 경상도 사례들이 좀 그렇죠. 이 사랑받고 있는 특징이에요. 네. 부인한테 얼마나 사랑을 받으면 지금 또 아파라는 소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했단 말이야. 이러세요 이거. 본인이 막 또 아파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 또라는 말 자체가 병원 죽는 가자. 거예요. 이게 정답이라고. 차키 안 챙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여튼 네. 비언어적 요소가 중요합니다. 네. 자, 뭐 말씀하시죠. 예. 우리 섹시남, 우리 라운 원장님. 네, 그렇죠. 예. 목소리에서부터 사람에게 저는 끌리는 매력이 있잖아요. 예. 저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교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토론대 같은 거. 토론대. 그래서 예. 제가 보면 학생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하는데 예. 결국은 그냥 말 평소 잘하던 애들보다는 조용하지만 이렇게 조곤조곤 학생들이 거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그냥 내용 없는 말보다는 그 목적과 상황에 맞게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토론대회를 한정해서 말씀드린다면 아마 자녀분들이 고등학교 가면 그런 대회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때
토론이라는 거 그냥 내가 막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근거와 그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준비하고 다듬고 하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말은 신뢰라고 생각해요. 뭐 여러 가지 타고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말 속에 많은 부분들이 그 사람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단순 명료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막 우리 죄송하지만 되게 연배 많으신 분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했던 얘기 또 하고 자기의 경험, 나 때는 얘기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정말 많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주고 거기서 툭 한마디 던져주는 게 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절한 상황에 맞는 피드백을 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심플 이즈 더 베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 명료한 거. 그게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유정걸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요.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아이의 말에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우선 어렸을 때는 사실 아무 말이나 해도 되잖아요. 뭐 초등학교 때 뭐 논리적인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다양하게 표현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말의 무게를 느끼게 해주시는 것이 집안에서 그 교육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막 두서없이 얘기해서 저가 안 좋은 예 대표적인 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사실 그 교과서 다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상황과 목적에 맞게 말해라. 네. 그런데 교과서의 상당한 부분이 이거 화법이나 작문에 대한 이야기인데 시험을 안 쳐. 평가를 안 해. 그리고 애들이 상황을 몰라요. 안 중요하게 생각해. 어떤 상황인지를 몰라. 진짜 안 중요하게 생각해. 그게 중요한 저기 거지. 화법과 장문이 고2 때 있습니다. 아니 그 중등 교과서 내에서 국어 네. 교과서 단원들마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말하기, 듣기 이렇게. 네. 눈치라는 것은 개인의 역량 네. 차이예요. 그쵸. 그러니까 네. 애들이 상황을 모르니까 엉뚱한 잘 얘기를 할 가르쳐야 수도 있는 되고 거죠. 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네. 공감적 능력도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에 타인에 대한 공감력이 있으면 상황에 맞는 말을 좀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말씀마저도 교과에서 네. 공감하며 듣기 그쵸, 이런 게 네. 있는데 그냥 그건 한 이런 단어 부분. 공감하며 듣기 끝인가? 근데 그 공감은 그 교과서 쓰시는 분들도 좀 정교하게 쓰셔야 되는데 공감은 일률적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 모든 사람은 각자 느끼는 공감의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사실은 세월호 유가족들이 예. 단식 투쟁할 때 상처받는 옆에서 거죠. 치킨을 예.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후식 투쟁을 한 그거는 어찌 본다면 다른 문제, 정치적 성향의 문제를 떠나가지고 공감의 문제를 예. 접근하거나 의도적이었겠지. 그다음에 우리 목동에서 왜 열수관 터졌을 때 예. 그거 브리핑하신 고위 관료가 웃었어요. 어. 그분도 역시 공감력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문제예요. 모든 인간이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공감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공감하기 어려운데 공감을 못해서 상황에 맞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종합적으로 좀 결합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건 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우리 애가 말을 안 해서요. 그런데 엄마랑 아빠한테만 말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밖에 나가면 말 많이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 애가 말이 너무 없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진짜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이번에 톡강하면서 그거 나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요.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 그냥 전혀 얘기를 안 하는 애들. 근데 톡강으로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강의를 했더니 강의에 댓글 쓰는 창이거든요. 예. 연락이 창에서. 그렇게 말을 많이 예. 하는 거예요. 말 하나만 쓰고 그래서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다고. 다른 특징이 있거든요. 그 어떤 대화하는 방식에 다른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네, 저는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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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기 이 부분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중요성에 비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되게 좀 약하거나 미비하거나 때따른 전무하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교육 과정이 있는 게 사실은 다 뭐 초등학교도 있지만 이거를 이제 뭐냐면 글로 배우거나 시험으로 배우지 실제 연습을 안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애들 화법 장문을 수업할 때 깜짝 놀라요 애들이요. 수업을 해주면 선생님 이게 이런 거였어요? 이게 우리는 정말 중요하군요라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이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알고 싶은데 하나가 형식적인 면하고 또 하나가 이제 내용적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형식 측면에서는 아이들이 왜 그 식당 가면 저희도 뭐 4명 5명 가면 밥 시키는 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 메뉴를 고를 때 누가 대표를 한 분 해요. 연장자나 뭐 연하자나가 아니라
좀 자신 있게 하는 사람, 반대로 한 2-3분 정도는 5번 가면 정도는 말하기 좀 불편해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습관이. 그래서 김치 사달라는 소리 잘 못해요. 그렇죠. 예, 길 못 물어보고 갈 때, 예, 그냥 또 헤매지 뭐 이렇게.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육을 많이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부족한 걸 코칭을 해주거나 도와주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정호 형님 그 학원에서는 그런 교육을 많이 하시니까 또 이제 또 그럴 수 있는데, 근데 저희는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어서 왜 그러면 그걸 못할까? 일단은 그런 말할 수 있는 기회나 자신감 이런 것들이 많이 없다. 그럼 그런 걸 좀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일단 먼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께서 또 저도 마찬가지 우리 교육하는 분들이 좀 더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여유를 좀 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중에 제가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말을 했을 때 내 말이 상대방에 전달 잘 못했을 때 부담을 또 많이 갖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아이들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발표를 많이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발표하는 것을 어렵게 시키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발음 교정부터 발음 연습부터 좀 자꾸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인 중에서도 저도 이제 안 되는 발음이 있고 또 이제 명확하게 전달되지 못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표현하기가 좀 싫거나 이제 거부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자기가 얘기를 했을 때 그 얘기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더욱더 심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발음에 대한 정확한 연습을 시켜주는 것은 연습 자체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감이 생기면 어느 기회 상황에 맞춰 써볼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냥 말하는 내용들이라고만 했지 말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해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교육이 아주 기본적인 형식적 측면에서의 교육이 좀 없었다. 네, 그래서 저도 요즘에 좀 그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동영상도 보고 공부를 좀 하고 있거든요. 제 스스로도 이제 문제지만 또 이걸 우리 저학년 친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마 저희 교육 과정에 그런 것도 좀 넣으려고 해요. 저학년들한테. 왜냐면 이게 진짜 너 발음 명확히 하는 거 연습해봐. 이것도 사실은 아무한테도 배우지 않은 거라면 필요한 했던 거잖아요. 그 두 번째는 내용적 측면인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교육 과정을 지도하면서 이게 거절하는 말하기라고 나오잖아요. 상황에 의도 맞게 말을 할 때 거절할 때 아니, 거절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단호하게. 그런데 이제 그 거절하기 말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수용하지 못함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단순한 얘기 같은데 초등학교 중학교들은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고등학교 아이들 정도 되면 이걸 이해하는 거죠. 아 이렇게 말했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너의 의견을 들어주지 못해 미안한데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같이 하면 안 될까? 이 말 한 문장이 되게 사람을 매력을 주는 거잖아요. 제가 언어를 통해서 뭐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교감하고 또 우리가 같이 협력하기 위한 거라면 그 건의하기 말하기 또 있잖아요. 건의하기 말하기는 또 핵심이 그 뭐냐면 내가 뭘 요구를 했을 때 문제상도 말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혜택을 주거나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이득이 주는 점을 간과하고 우리 말하거든요. 예를 들어 건의하는 말하기는 보통 아이들이 하지 않나요? 엄마한테 엄마 나 놀고 싶어 이렇게 엄마 나 뭐 사줘 이렇게 말할 때 사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저걸 갖고 싶은데 그걸 가짐으로 해서 엄마와 내가 함께 어떤 이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어떤 우리 혜택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이 조금 더 이해를 노력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두절미하고 사줘가 거절 이렇게 딱 생각해 버린다는 얘기죠. 그 너 말하기가 있고 나 말하기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야 너는 왜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너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마음이 굉장히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솔직한 얘기를 전달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고 든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왜 원장과 선생님들의 말할 때도 참 저도 돌려 말하기를 잘하는 게 상처받을까 봐. 근데 선생님이 아파하실까 봐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진심이라면 이 나 말하기 방법을 쓴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런 부분에서 어려울 것 같아라고 얘기 드리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교육을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책에서는 이제 봤는데 심지어 중고등학교 애들은 그거를 그냥 아까 말씀드린 그냥 시험지의 일부거나 그냥 이렇게 이루 넘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교육에 과연 제가 이제 초등이나 중등 교육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학교에서 알려주거나 이제 모르겠으나 제가 아이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초등, 중등 때 이런 연습을 꾸준히 한 달, 두 달 해왔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거죠. 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육에 넣어야 될 가장 핵심은 좀 거기다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하기 잘하는 친구들을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부모님들이 특히 특목고나 자사고 준비하는 분들은 아주 현실적인 일 같은 게 지금 이제 면접을 또 이제 보는 게 있잖아요. 또 뭐 대입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 말 잘하는 친구들은 뭐 두 가지로 말해라 뭐 이런 얘기도 면접 볼 때 다 있지만 저는 이제 조금 우리 그 친구들이 말하기라는 것을 글쓰기와 같이 생각한다면
설명 방법을 정말 잘 이용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종의 이제 내용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인데 똑같은 이야기를 전달할 때 분류와 또 뭐 분석이나 또는 예시나 또는 정의나 이런 방법들을 잘 쓰는 친구들은 충분히 유추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걸 많이 배워왔잖아요. 글로써요. 근데 그걸 똑같이 말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과 글은 다르게 생각해서 글로는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데 말로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대상을 설명해봐 하면 왜 보통 우리 구원생이 줄거리 같은 거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내용이 뭐야 물어보면 애들이 두서가 없는데 사실은 자기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설명 방법을 이용하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그런 연습을 좀 많이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 면접 준비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엄청 감동받아하고 애들이 자기는 인생 18년 만에 뭐 16년 만에 처음 들었다고 이런 얘기. 근데 간만에도 들으니까 아주 좋은데요. 자기 피야. 큰일 날 뻔했어요. 이 대표님 말씀하다 네. 건염이 말하기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네. 저희 집 아이가 자랄 때 닌텐도를 사달라 예. 바로 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줄게. 예. 이제 그 아이가 이제 막 한참 방과후 교실에서 이 PPT를 배울 때였어요. 대신에 프레젠테이션에 일주일 줄게. 네가 닌텐도가 필요한 필요한 이유를 프레젠테이션에 아빠 그걸 검토하고 상의하자. 그랬는데 PPT를 만드느라고 뭐 검색도 하고 닌텐도 게임이 어떤 내용이고 그것이 뭐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한 거죠. 이제 발표하기로 했던 한 이틀 전쯤에 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저보고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아버지 저 닌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축구공을 하나 사주세요. 검색해보니까 아니야? 검색해봤더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제가 몇 번을 썼는데 스마트폰을 아이폰을 사려고 해서 그래 사줄게. 대신 네가 검색해봐. 했더니 앱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스마트폰에 매달 시간이 너무 많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그 반드시 집에서 그런 그 말하기 기회를 아이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는 것은 아이 스스로의 성찰. 아까 우리 대표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냥 말이 아니다. 네. 공감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을 곧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예, 그럴 기회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가 딱 들은 말 있잖아요. 부전자전. 그러네요. 그리고 보통 저희 딸도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저는 딱 그 이런 애 그냥 거절하던데 안 사. 알았어. 찾아볼 필요도 없어. 알았어. 이거 학습이구나. 왜 이래 나한테? 네, 그러니까 제가 더 조금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좀 지면요. 그래서 이제 그 언어에 대한 중요성은 저희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왜냐면 좋은 말이 상대방을 얼마나 기분 좋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남을 이용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은 얼마나 흐뭇하면 천냥빚도 갚아주겠어. 그렇죠. 내가 그분을 신나게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좋은 말은 좋은 어떤 상황과 관계를 만들 텐데 또 반대로 이제 혀 아래 도끼 들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상처되거나 살인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말하기에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말하는 거에서 제가 걱정하는 건 저희들은 성인이고 막 사회생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부정적이지 않으세요. 근데 아주 드물게 뭐 제가 만나는 그 면과 면 중에서 드물게는 부정적 말하기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힘들어. 네. 근데 그분들의 어떤 이제 사고가 언어에 나온 건지 언어가 사고에 나온 건지를 사고를 통해 나온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말하기의 최악은 부정적 말하기다. 그래서 이제 어떤 상대방이 듣고 그냥 일단 부정이 먼저 나올 경우들이 있거든요. 말이든 사고든. 그래서 그게 우리 부모님도 다 사회생활 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가장 경계될 말하기.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주의를 하고 좀 관심 갖고 봐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예. 네, 예. 아주 뭐 멋진 말씀. 네. 마무리라고까지 얘기하시고 지금 시계 보시면서 이렇게 저 제 얘기 마무리야. 식사 시간 확인하신 게 아닐까 싶어서 내가 야 정말 이제는 일정이 다 되셔가지고 다 되시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든 것 같아요. 뭐 나올 얘기가 거의 다 나왔죠, 형님. 예, 그리고 뭐 저는 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요. 그냥 말은 글과 똑같아요.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니까는 굳이 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뭐 대회가 있으면 대회를, 발표 대회가 있으면 발표를 한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중요해요. 그 계기를 용기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말보단 행동이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결국 말의 능력을 길러지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늘리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을 것 아, 같으니까 네. 이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